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서부 10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LA 한인타운 업소에는 방역 안내판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 카드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온 측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업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오류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이번 주 내내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데스밸리를 포함한 사막 지역에는 130도에 육박하는 살인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여성 전용 구역 출입을 두고 벌이는 성정체성 찬반 시위가 물리적인 충돌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성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100도를 웃도는 폭염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중서부 주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발 백신을 접종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8,000명대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로 넘어오면서 다시 17,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인데 델타 변이 감염자 수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주리주와 아칸소주 등에선 대유행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내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We've been kind of staying at a census of around 95 to 105 COVID patients for about 2 weeks now. When you compare the fact that on June 5th we were at 35 patients, it's a pretty extraordinary increase. 낮은 백신 접종률에 환자가 늘고 있는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모두 10개 주. 상황이 심상치 않자 그제 사실상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역 약국과 직장 등 백신을 손쉽게 맞을 수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하겠다며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했습니다. Please get vaccinated. It makes a big difference. As I said, it's a patriotic thing to do.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병 사태가 발생하면 더 많은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업소에는 또다시 체온 측정기와 방역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인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카드를 요구하는 업소도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삼인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상점 내부로 입장하는 고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유리창에는 우리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업소들이 다시 철저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건 간단하게 레이텍스 글러브하고 샌트란서 그리고 손님한테 원하시면 제가 프리 마스크까지 줘요. 그래도 계속 유지하죠. 우리한테 손님한테 말려주죠. 우리는 그래도 신경 쓴다. 더구나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 카드를 확인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전 같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다시 번진다니까 그래도 각자 조심하는 게 좋겠죠. 방역 지침으로 업소에 입장할 수 있는 고객 숫자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소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드에 많이 모이면 안 좋기 때문에 10명씩만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카드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는 항상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당일 5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LA 카운티. LA 카운티 보건국은 서둘러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예약이 필요 없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용량이 부족해 일부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이미 예약한 한인들은 9일까지는 언제라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4일 밤부터 자가격리 면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영사민원24 웹사이트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6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이 웹사이트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접수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한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급박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이제 오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7월 9일까지는 저희가 시스템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공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급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미 예약을 마친 신청자들에 대해 오는 9일까지는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간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포털이나 이런 거에 검색을 하지 마시고 LA 총영사관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LA 총영사관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반드시 부합을 해야 됩니다. 또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일부 긴급 신청에 대해서는 공간 방문 접수도 계속 허용할 방침입니다. 7월 3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 1,700여 건 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했고 시스템을 통해서 한 600여 건의 이 격리 면제서가 그 영사민원 24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요. LA 총영사관은 모두 1,700여 건의 면제서를 이미 발급했고 또 다른 1,000여 건에 대해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성 전용 구역에 출입하는 문제가 찬반 논쟁에서 시비로 격화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가 또 다른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시위대가 윌셔길 한복판에 뒤엉켜 있습니다. 반대편 시위대의 편말을 빼서 찢는가 하면 거칠어진 몸싸움은 도로 위 육탄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LA 한인타운 대형 한인 스파 앞에서 발생한 시위 영상입니다. 남성의 신체 모습을 한 성전한 여성이 여탕에 입장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 폭력 시위로 확대된 겁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대립은 기독교 단체에 안티파까지 합류하면서 폭력 시위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분이 남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대중이 다 싫어하면 어느 정도 소수들은 인정을 하지만 대중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 스파 측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살상무기 폭행 등 5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 battery reports and 2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And our Rampart area is the lead investigator on that incident. 이번 사건은 미 전역의 뜨거운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이 있어 성전환자의 시설 출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 정체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냐는 논쟁은 불거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백도를 웃도는 폭염이 남가주 지역에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데스밸리 등 사막 지역에는 128도까지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폭염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밸리와 샌 버나디노 그리고 데스밸리 지역 등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폭염으로 데스밸리 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데스밸리 낮 최고 기온이 12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지역도 이번 주 9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50% 이상의 습도를 동반한 날씨가 예보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에 폭염까지 강타하면서 남가주 일대에 산불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텀벌위드 산불은 10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현재까지 6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6분쯤 애너하임 부근 91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주행하던 픽업 트럭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트럭을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승용차에 탑승했던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이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이 13일째입니다. 생존자의 징후나 구조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마이애미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트 카운티청은 시신 4구를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13일째인 오늘까지 여전히 10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 중 70명이 건물 붕괴 당시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throughout the team's ongoing hard work today, despite the rain and the other adverse conditions, we have recovered 4 additional victims.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소방국장은 생존자가 살아남을 만한 공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허리케인 엘사까지 지역을 덮치면서 구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미 전역에서 200명 넘는 구조대원들이 동원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뉴욕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총기 폭력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앤드류 꼬모 주지사는 총기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각종 재정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내에서는 올해 6월 초까지 최소한 68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일본 우익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나고야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익 세력들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장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나고야 시내 한복판의 시민미술관에 평화의 소녀상이 돌아왔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 차림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린 전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일본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あんなに小さいのかとか、一緒に椅子に座ってみて、ちょっと気持ちが分かった気がしましたが。 평화의 소녀상은 2년 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도 전시됐지만 우익의 방해와 협박으로 전시가 한 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同じ作品なんですけど、なんか参加者の皆さんがこれを楽しみにして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雰囲気も一緒に感じることができて。 지금 이 안쪽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2년 만에 일본인 일반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9일부터는 바로 이쪽에 있는 전시관에서 우익 세력의 맞불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익 전시장은 문을 굳게 닫았지만 안쪽에선 전시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ようなものが行われたとしたらちゃんとした対応をしてほしいとわざわざこの同じ会にですね許可をした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図を持っているのか非常に疑わしい. 소녀상 전시회장에선 오늘도 관람객으로 위장한 일부 우익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밖에서는 우익 10여 명이 몰려와 전시를 중지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전시 주최 측은 변호사와 경비 인력 등을 배치하고 오는 일요일까지 전시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나고야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LG가 출소하는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과 애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LG폰에 대한 보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LG 매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유통 매장인 LG 베스트샵입니다. LG 스마트폰을 판매하던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말 스마트폰 사업 종료를 앞두고 미리 정리한 건데 앞으로는 이곳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팔 걸로 보입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그 MZ세대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플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 유통망이고 판매망이기 때문에 애플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거고요. 이미 LG그룹 계열사 임직원 복주몰에선 사상 처음으로 타사 제품인 애플 기획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LG 스마트폰과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탑재한 만큼 국내 LG 스마트폰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걸로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LG와 애플의 협력 강화는 삼성을 견제하려는 애플과 국내 가전시장에서 삼성과 경쟁 관계인데다 디스플레이 등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도 애플과 협업을 고려하는 LG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입니다. 애플은 국내에 이어 북미 시장에서도 LG 스마트폰 보상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LG전자 북미 스마트폰 점유율은 10% 정도로 누가 가져가든 최근 성장세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삼성과 애플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팜스프링스 부근 모롱고 밸리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등산 도중에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실종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조모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모롱고밸리의 후파로드와 벤마 트레일 부근에서 등산 중 길을 잃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씨는 실종 당시 노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9일과 10일 오전 9시 LA 한인회관에서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접종률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델타 변이종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한인들은 예약 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공식 예비선거 순위 선택 투표제 1차 결과에서 23 선거구 린다이 후보와 26 선거구 줄리원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6일 부재자 투표를 합친 2차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12일 선거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가 대량의 닭고기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타이슨푸드의 닭고기 제품 850만 파운드가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13일 사이에 생산된 완전 조리 냉동 닭고기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하거나 구매한 매장에 반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가 카울루이 공항과 리조트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오는 17일부터 마우이 알로하 셔틀을 운영하며 이 셔틀은 마우이 웨스트 마우이와 와일레아, 카우아이 포우프, 카파야 등 유명 관광지를 오가게 됩니다. 네, 본국 소환 조치를 받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대사 부인의 이름은 중국 베이징 출신의 쇠지우 시앙이라고 합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공원. 벨기에 대사 부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환경미화원 이모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 공원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벨기에 대사 부인의 몸에 닿았다는 게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로 탁 차고 그냥 밟아버리더라고요. 좀 한 1m 정도 나갔었어요. 그게. 이 씨는 대사 부인에게 뺨을 2차례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소리 나니까 쫓아갔죠. 거의 가까이 가니까 그냥 뺨을 탁 때리더라고요. 뺨을 맞은 이 씨가 화가 나 대사 부인을 밀쳤고 대사 부인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 씨는 넘어진 대사 부인을 일으켜 세우려다 또 뺨을 맞았습니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저를 갖다 한 대 때렸어요. 두 사람의 시비는 이렇게 쌍방 폭행으로 번졌지만 신고 이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추후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대사 부인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월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 때도 대사 부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현지 언론도 다시 벌어진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벨기에 사람 중에서도 이 행동이 잘했다는 사람 생각하는지 없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벨기에 대사관 측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한국은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접종 일정을 앞당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남지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백신 교환, 일명 스와프 협약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에 해당합니다. 유효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백신을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는 3분기에 되갚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는 상황을 피하고 우리는 백신 공급을 앞당길 수 있어 교환이 성사됐습니다. 7월에 공급될 예정인 백신 1,000만 회분과 함께 예방접종에 사용하여 국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백신은 오는 13일부터 접종에 사용됩니다. 예정에 없던 물량이 도입되면서 일부 접종 일정이 앞당겨지고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당초 7월 말로 예정됐던 서울, 경기 지역의 자율 접종이 오는 13일 시작되고 사용되는 물량도 80만 회분으로 2배가량 늘어납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서울시는 학원 종사자와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접종 일정도 28일에서 13일로 보름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걸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보건당국은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재 사용되고 7월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으로 품질에 문제가 없고요. 식약처의 품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정부는 4분기에 백신 공급이 늘어 여분의 백신이 발생하면 백신이 필요한 나라와 백신 교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던 수산업자 김모 씨. 다방면에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을 직접 만나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기죄로 형을 살던 김 씨는 2017년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뒤 포항에서 렌터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던 김 씨는 이듬해 중순 슈퍼카 렌트업을 하겠다며 대구로 떠났습니다. 이 무렵 김 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 정치인 송모 씨에게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3대3 농구단체 회장에 취임했는데 회장 취임 조건 중엔 5천만 원의 찬조금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는데 절반 정도 내시고 연락 두절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 씨는 포항시에서 후원을 받아 찬조금을 채우려고 이강덕 시장까지 만났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김 씨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차전 시작? 예, 그때 방문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사면농구 그것 좀 해달라고 그것 좀 방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김 씨를 연결해 준 건 한 일간지 기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을 통해서 좀 만나게 연락이 와가지고 사면농구 하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경찰은 해당 기자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종편 채널 기자 한 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에게 포르쉐를 빌린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특검이 차를 빌린 시점은 지난해 말인데 돈을 지급한 건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 3월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 로비 대상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오른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파장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인 김모 씨의 선물 제공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정치권 인사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입니다. 주 의원의 사무실에 가보니 김 씨를 잘 알지 못하며 사진을 같이 찍었을 뿐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박 원장의 경우 김 씨 측이 대게와 과메기를 박 원장 집 앞에 선물로 두고 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와 만난 사실을 아예 스스로 공개한 의원도 있습니다. 홍준표, 김정재 의원은 김 씨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알아보니 사기꾼 같아서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물어보니 추가적인 만남은 없었다. 오히려 소개해준 사람에게 김 씨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경고했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분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어떤 이권이 개입된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청탁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복역 중이던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고 지난 2017년 12월 풀려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여권을 겨냥했는데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 씨의 정치권 로비가 어느 정도 실체가 있을지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경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방 백신에는 큰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백신 거부자들입니다. 제발 백신을 접종하라고 대통령까지 오늘 또 호소했습니다. 신념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여러 이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접종.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겁니다. 백신 접종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